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리얼터 썰리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든든한 금융 파트너 이규원 모기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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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전문가 이교원입니다. 오늘은 매달 고정 월세를 지출하시는 사장님들께 어떻게 하면 내 가게를 구매하실 수 있을까 알려드리러 나와봤습니다. 상업용 대출의 모든 것,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이규원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들께서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꾸준한 소득 증빙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은행에서 요구를 하고요. 네. 은행 쪽에서는 갑자기 반짝 잘 되는 것보다는 꾸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여줘야 되고요. 네. 건물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소득 신고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은행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모든 은행이 다 가능한 건 아닌데 최대 그 다운 페이먼트 하셔야 될 금액의 50%까지는 개인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생각하시거나 잘 준비가 안 되실 때가 있는데 회사의 주주라면은 그 주주의 개인 신용도를 꼭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대출은 법인으로 받지만 네. 사장님께서 법인의 주주이니 네. 개인의 신용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상업용 대출은 이 사업이 창출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소득이 꼭 필요하고 더불어 사장님의 개인 크레딧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서류 정말 많다고 하더라 이런 말 네,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서류 복잡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서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개인 서류 플러스로 비즈니스 서류를 준비를 오, 하셔야 되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서류가 집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네네. 없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법인을 세워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네. 그러니까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그리고 Shareholder List, 그리고 이제 2, 3년간의 재무제표, 그리고 T2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그 비즈니스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임대 계약서, 네. 구매를 하실 때 구매에 대한 매매 계약서, 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능하시면은 well reputable 컴퍼니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잠깐만요. 네. 저 두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그러면 임대 계약서는 네. 만약에 그냥 이거를 옮겨올 거예요. 네. 옮겨올 거면 임대 계약서가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필요로 한 게 이 임대 계약서를 인컴으로 애드백을 할 수 있는 그 포션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월세를 내고 있는데 네. 그 월세가 나한테 나중에 수입으로 될 수 있으니 네. 그 수입으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추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네. 감정 평가 그리고 환경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좀 전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즉 네. 새로운 유닛을 구매하시면 거기에 네. 이제 인테리어 공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견적서는 왜 필요할까요? 가능하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그 공사를 하시게 되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대출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상가 구매와 함께 네.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어떻게든 될 수 네.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reputable 컴퍼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네. 이 공사 업체가 네. 컨트랙터가 좋은 곳이구나 어느 네. 정도 규모가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거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은행 네. 쪽에서.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공사 히스토리를 달라. 아니 뭐 웹사이트를 네. 보여주든 네. 히스토리를 주든 네. 뭐 레주메를 주든 어떤 예, 방법을 써야 되는군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네. 공사 견적서를 받으시는 거를 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현재 있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시고 새로운 데를 연다고 하면 사실 이 새로운 데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현재 기존에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럴 때는 교차 보증, 그러니까 크로스 개런티. 지금 현재 오.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보증을 서준다는 전제 안에서 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좋아야 되고 네네.
플러스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곳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을 잘 만들어서 네네. 그래서 은행 쪽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이제 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나는 운영하는 업종이 식당인데 다른 업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크로스 개런티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이게 맥센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네. 갑자기 태권도장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가 은행 쪽에서 봤을 때 맥센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님이셨어. 네. 그런데 캐나다 이민 와서 식당을 하고 있어. 네. 그럼 네가 식당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는 태권도 사범님이었다 네. 이런 거 증명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게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그 식당과 태권도 예, 네, 그거를 잘 만들면 됩니다. 잘. 예. 일단 가능성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네. 가장 기본적인 대출 한도 결정 방식은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DSCR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말로는 총부채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하는데 내 사업으로 번 돈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는가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SCR이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DSCR이 1이란 뜻은 Net Operating Income이랑 그리고 월 대출 상환금이 똑같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이게 1.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매달 내셔야 되는 그 월 대출 상환금보다 갚고서는 네. 20% 정도가 더 남아야 된다. 남는다는 그런 아, 뜻이고 네. 보통 은행들에서는 1.2 이상을 요구를 많이 해요. 아.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1.0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연매출이 예를 들어서 150만 불 정도라고 했으면 네, 네.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한 8만 불 정도가 되시고 네.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 저런 것 디덕션도 하신 거. 그런 네. 것들 저희가 다 더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2만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총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면 8만 불 더하기 2만 불이 되고 그래서 총 10만 불이 되는 거. 그렇지만 내가 사장님이니까 네. 일하잖아요. 네. 1년에 여기 일해서 또 8만 불 버실 거 아니에요. 10만 불 그쵸. 버실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영업이익이 20만 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네네. 내 월급도 네. 다시 더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은행 쪽에서 봤을 때는 사장님이 없으면 또 거꾸로 가게가 안 돌아가거나 다른 인건비가 나올 텐데 그걸 어쨌든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 내용인데 그럼 그분이 사장님이지만 은행에서 보기에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쵸. 만약에 저희가 100만 불을 대출을 받는다고 해봐요.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년에 상환하셔야 되는 금액이 한 대략 8만에서 8만 1,000불이라고 네. 나와요. 네. 네. DSCR을 계산을 한다 했을 때 내가 1년에 버는 돈 10만 불 네. 나누기 8만 불 네. 하시면은 아. 약 1.2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2보다 크기 때문에 네. 대출을 갖고도 돈이 남는다라는 와. 뜻이고 은행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대출을 100만 불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1년 매출 1.5 밀리언 되는 네.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고객님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고객님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셨던 어떤 대출들 중에서 성공 사례 이런 거 있다 해주실 수 있는 만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아, 중이셨어요. 네. 그분께서 웨어하우스를 구매를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네. 크로스 개런티를 네. 통해서 저희가 인컴을 만들고 그리고 네. 탄탄하게 미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네. 은행한테 높은 점수를 잘 받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하시는 가격에 110%까지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유닛 구매 비용에 예. 보다 더 10% 더 받으시네요. 네, 오, 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덴탈랩 네. 치기공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2년 동안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아슬아슬하게 계속 마이너스 쳤어요. 오, 어려우신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DSCR이 1 미만으로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년차가 되면서 재무제표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인터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랑 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AR이라고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치기공의 비즈니스 특성상 맞습니다. 지금 물건이 네. 나가고 대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거를 증명하셨다. 그거를 오. 증명해서 네네. 그분께서 35%를 다운 페이를 하시고 네네. 65%를 대출을 받으셨는데 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래 인컴에 대한 사업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번
은행이 좋아하는 숫자를 미리 만드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2, 3년 정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탄탄한 사업 계획으로 미래 가치를 꼭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사업 계획 비즈니스 플랜 만드는 건 왜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냐면 은행이 원하는 포인트를 전문가가 알고 있어요. 전문가인 이규호님과 같이 비즈니스 플랜 만들고 히스토리 만들면 은행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네. 세 번째, 최고의 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상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회계사 모두 잘 긴밀하게 팀을 만들어서 고객님을 위한 전략을 셋이서 만들어주는 것. 저도 예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교원님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규훈 전문가님, 오늘 정말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영업자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월세에서 벗어나서 내 가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꿈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꿈을 전문가와 함께 현실로 만들어 보시고요. 네, 다음 편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실전 상업용 모기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